자, 그러면 오늘 목적이죠.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없는 따뜻한 돌봄사회 포럼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벌써 알아차리셨죠? 하나는 외로움, 하나는 돌봄인데요. 첫 번째 세미나는 바로 외로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이자 이렇게 소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저자 4쇄 인쇄에 들어가셨답니다. 여러분 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네, 김만권 쌤께서 우리가 외로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특강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김만권 쌤, 만권 쌤 강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 이제 포럼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포럼이 출범하는 과정 동안에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제가 이정미 대표님께 한번 앞으로의 키워드가 외로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졌었는데요. 그 한마디 툭 던진 게 이렇게 파문이 커져서 이렇게 큰 이제 포럼이 될지는 저도 뭐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키워드는 외로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데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외로움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2018년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뭐 사실 제 직업이 어디든 가서 강연을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 가지고요. 전국에 사실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계속 강연을 했을 때 이 키워드를 꺼냈을 때만큼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반응했던 단어, 그 키워드가 뭐였냐라고 하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낼 것인가가 좀 우리한테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외로움에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외로움에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아시나요? 2018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18년에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의원 내각제고 이제 내각제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내부를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게 하나가 뭐냐라고 했더니 영국의 하원 의원 중에 조 콕스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 콕스 의원은요, 20대부터 이제 옥스팸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커리어를 출발한 이후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많이 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콕스 의원이 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아주 불행하게도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 쪽에 의해서 총에 맞고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조 콕스 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라고 했더니 조 콕스 의원이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라는 걸 이미 만들어서 영국 사회가 너무 외로워지고 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료 시민들에게 잊혀져서 살아가는 이런 땅에 우리는 살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영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낼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요, 조 콕스 의원이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2018년에 실질적으로 그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가 여기 외로움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 3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국이 너무 외로움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영국의 6,5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다루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장관을 임명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지표를 개발하고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처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관련 정책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 주라라는 세 가지 권고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국 정부가 이 권고를 따라가요. 이 권고를 따라가서 이걸 국가적으로 이제 실현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018년 1월에 그래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요, 외로움을 감소시킬 지표 개발과 정책 실현을 위해서 정부 9개 부처가 협력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2020년 5월에는요, 정책 실현을 위해서 2천만 파운드의 재정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정부가 혼자서 풀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과 지역 시민 공동체 협력 구축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구축을 위한 모금,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외로워진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만으로 하나의 정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외로움에는 훨씬 더 많은 비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왜 외로움인가를 단지 그러면 이 외로움이 영국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내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건가? 아니죠. 그러면 이 외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 인간이 타고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외로움이 인간 본연의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영어권에서는요, lonely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세익스피어입니다. 그러면 세익스피어 이전까지 영어에는 외롭다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익스피어가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작품에서 1605년에 처음 만들어 썼던 말이 lonely, 외롭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외롭다가 명사, 외로움이라는 명사가 등장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햄릿이라는 작품에 처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세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16세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감정이 외로움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외로움이 왜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처음 나타났을 때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 문학사를 들여다보면 영국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캐릭터는요, 인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등장하는 악마가 외로움을 처음에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존 밀턴에 등장하는 이 악마가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가는 길에 아주 황량한 사막을 건너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건너가는 가운데 이 악마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이 황량한 사막이 그 어떤 천사도 여기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나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악마가 도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원래 이렇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상태가 사실 인류에게는 되게 낯선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17세기부터 드러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존 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박물학자가 있는데요. 박물학을 거기서 만든 사람이죠. 이분이 있으나 쓰이지 않는 사전이라는 걸, 있으나 쓰이지 않는 용어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외로움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17세기에는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았던 용어가 외로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로움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다 일반적인 것이 되었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황량한 사막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감정 자체가 외로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외로움의 문제는 뭘까요? 도시 안으로 외로움이 들어가 있죠. 내 옆에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외롭다라는 것.
내 옆에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건 차라리 옆에 사람이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처음에 우리가 외로움을 마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철학적으로 처음 다루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악의 평범성 개념을 쓰기 전에 원래는 악의 급진성이라는 개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급진성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 쭉 전체주의의 기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전체주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외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외로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외로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외로움이 어떤 상태냐면 내가 누구지? 라고 묻고 있는 상태래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이 위험할 때, 우리의 삶이 혹독할 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뭔가 대처하고 있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런데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묻던 간에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로움이 어떤 상태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는 그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상실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세기에 전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탄생했다. 인간 최초의 정치체제가 탄생했다. 그러면 20세기의 사회적 현상 중에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회적 현상이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최초로 20세기에 집단적으로 외로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외로워진 사람들을 뭐라고 호명하느냐? 대중이라고 호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중사회 했을 때 외로운 사회, 원자화된 사회, 파편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회라는 말도 쓰고 공동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 두 용어가 되게 다른 용어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공동체는 같은 가치 아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같은 가치 아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 이익으로만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을 말하죠. 여러분 대중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없죠? 늘 우리는 대중을 대중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냐? 대중의 본질은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근본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문장을 씁니다. 비전체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전체주의적 지배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한때는 우리가 노인과 같이 어떤 소외된 사회적 조건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보았던 외로움이 우리의 세계에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대중들의 일상적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비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지도자로서 구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히틀러이든 누구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왜? 어차피 이 세계는 나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로움이 정치적으로도 너무 너무 위험한 현상이다. 우리가 우리가 바로 올바른 세상을 원한다면 한나 아렌트는 이 외로움을 준비해야만 한다. 외로움 없는 사회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1951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소비사회란 어떤 뜻이냐?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죠.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가 괜히 기능도 다 쓰지 않는 아주 비싼 핸드폰을 사서 들고 다니거나 하는 일들이 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죠. 그런데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 속에서 외로운 군중,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소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외로워진 군중, 우리가 집단이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소비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회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은 훨씬 더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외로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짜 얼마나 외로운가? 영국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외로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딱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7%가 지난 한 달간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고, 19%는 자주 느끼고 있다고 답해서 4명 중 1명은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주 느끼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시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26%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4명 중에 한 사람만이 외롭다?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다음 통계 자료에서 보입니다. 자, 제가 통계 자료를 보기 전에 이 통계 자료가 말하는 걸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혼자일수록, 가난할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외로운 것이 지금 현재 패턴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여기 통계를 들여다보면 여기 여기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들이 가장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60대 이상이 제일 외롭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외로우냐라고 하면요, 20대들이에요. 20대들은 10명 중에 4명, 40%가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들 중에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20대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들이 이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외로운 세대가 30대, 그 다음 외로운 세대가 40대, 그 다음 외로운 세대가 50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젊어질수록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계가 점점점 파편화된 사회, 외로워지고 있는 사회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 수를 볼까요? 가족 수를 보면 1인 가구에서 절대적으로 외로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의 46%가 1인 가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1인 가구에서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인 가구에서 자가 소유자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되게 비례해요. 실질적으로 되게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인 가구 2인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덜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볼까요? 소득으로 보면 200만 원 미만이,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에서 거의 40%가 외롭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원 미만에서는
11%만이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소득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 소득까지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2018년 자료인데 2017년에 우리나라 중위소득, 딱 가운데 소득이 얼마냐? 딱 50%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냐? 2,22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채 못 벌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1인 소득 아닙니까? 가구 소득하고는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으로 합쳐지면 질수록 가구 소득의 격차는 늘어납니다. 왜? 부자들은 부자들과 결혼하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빈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요, 우리가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가구, 아까 혼자 살면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614만 8천 가구 중에 30.2%가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중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비자발적 1인 가구, 그리고 빈곤층입니다. 신빈곤층으로서의 1인 가구가 20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0대 16.8%, 그리고 50대가 16.3%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1인 가구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1인 가구의 71.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2020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분배는 악화되고 빈곤율도 상승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할수록 취업이 잘 되지 않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1인 가구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외로움의 본질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OECD 2017년 삶의 질 조사에서 이런 질문, OECD 우리 삶의 질 조사를 보면 이 질문이 사회적 연계 지표, 사실 외로움 지표입니다. 외로움 지표를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연계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5.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영국이 외로움부 장관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이 9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5.9%고요. 알고 보면 이 순위가 OECD 41개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40위인 멕시코가 80.1%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80% 아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죠.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정확하게는 고독과 외로움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외로움사라고 불러야 되긴 되는데요. 이 외로움이랑 고독사가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외로움이 의학적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악하려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이것을 행정용어로, 법률용어로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표를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단지 지표 개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사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인계받지 않는 무연고사로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죽어서도 외로운 거죠. 예.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옆에서 넌 누구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는 외롭지 않은 거고요. 삶을 잘 살아온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4사람 중에 1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심각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미리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 외로움이 우리 국가를, 우리 사회를 잠식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 위기 속에 누군가가 나를 뒤로 남겨두고 그 위기 바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신을 뒤로 남겨둔 사람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뒤로 남겨두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외로움 속에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를 동료 시민들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지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그들을 취급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로움의 돌봄은 시혜에 불과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돌봄으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동료 시민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동료 시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세계를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 이제 포럼의 세미나의 첫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하지만 이것이 심각해서 우리가 침울해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서로에게 내밀고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해 나갔으면 합니다.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